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유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읽어드릴게요. 박사를 목표로 할 때 당연히 미국에서 석박사 하는 게 좋겠지만 미국의 박사는 개인적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타 변수도 많아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컷해 볼게요. 자, 제가 한 가지 인생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인생의 조언을 들을 때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님이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 50, 60 먹도록 결혼을 죽도록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한테 찾아가면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가 노처녀한테 가가지고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가 완전 인생을 말아먹고 사랑하는 사람도 놓친 케이스가 있어요.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혼을 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아주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님의 유학의 조언을 들을 때 봐봐요. 지금 님의 조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봐봐요. 미국 박사는 개인적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타 변수가 많아 중도 포기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조언을 해준 거잖아요. 누굴까요? 님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이겠죠. 한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그럼 그가 왜 이렇게 미국 박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지가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지가 한국 돌아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인생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저는 인터넷에 한국어로 막 이렇게 서치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석사과정 석사 펀드는 기대하지 말라,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유학 방송인을 많이 보거든요. 왜 그 사람은 석사 펀드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쥐가 못 받았으니까. 아시겠죠?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석사 펀드 받았어요. 저는 심지어 학부 학점도 안 좋아가지고 4.5 만점에 3.4의 낮은 학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미션을 받았고요. 학점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그 펀드는 못 받았어요. 근데 첫 학기에 열심히 가가지고 열심히 교수한테 나의 능력을 어필해가지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펀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펀드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제 주변에 뭐 인도 친구들, 중국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다들 입학할 때는 펀드를 못 받고 들어왔지만 첫 학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다 펀드를 받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친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같은 얘기죠. 하여튼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항상 둬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출신이다 막 자기 입으로 떠벌려도 하는 행실이 바르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맨날 무슨 어디 이상한 중독적인 거 하고 있고 막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친구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성공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누구를 만났냐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얘기를 듣느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지금 주변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컷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도 실제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댓글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 좌파입니다. 좌파. 그래서 제가 좌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제 인생에서 계속 쳐내요. 걸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주변에 저에게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멘탈은
아주 건강해지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님 주변에 지금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딱 이 댓글 몇 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쳐내세요. 그리고 님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다. 그럼 그 사이트를 가지 마세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에서 석박사 이공계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넷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도 거기를 알고 있는데 진짜 안 가요 거기. 왜냐면 가서 뭐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댓글만 한 10개가 달려요. 질문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아시겠죠?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저는 지방대를 나왔는데 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댓글을 달리면 질문이 달리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본인의 그 학벌보다는 실력을 갖추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 진출하시면은 미국에는 본인이 이제 박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자리들이 기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졸업하고도 취업이나 교수 기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한국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님이 이런 글을 그런데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이 한국에서 랭킹 3등 안에 드는 사람도 박사하기 힘든데 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댓글만 쫙 달립니다.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보다 긍정적인 상황이 되려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머리도 컴퓨터예요. 사실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도 사람의 뇌도 머신러닝을 합니다. 님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님의 뇌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머신러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님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님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좌파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좌파라는 이념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나보다 부자들을 미워하고 배아파하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생겨난 그런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면 뇌가 부정적으로 머신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입으로만 나는 우파다 하는 게 아니라 님이 우파에 투표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래도 하는 행동과 생각이 좌파면은 님은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이게 그 서구의 정치학이 말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노선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이유는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미디어를 선동해서 계속 우파를 나쁜 놈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님이 진짜로 제가 예전에 알기로 님이 굉장히 그 성경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기독교를 열심히 믿은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입으로만 하나님 할 게 아니라 님의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현실적 대안으로 한국 학부 졸업 후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여 연금빚도 만들고 돈도 저축한 후 여기 컷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현실적으로 집이 좀 이렇게 유학 갈 서포트를 못 해주시는 분들은 취업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회사 다니는 게 미국 연구핀 만들기 좋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계속해볼게요. 미국 석사를 유학하여 박사 논문 자료까지 확보하고 컷해볼게요. 여기서 좀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자료를 확보하는 거는 이거는 님이 박사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대학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자료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서치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뭐 예를 들면 미국 학회들 그냥 검색 엔진에 치면은 논문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박사 논문 자료를 확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훌륭한 연구 문화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구비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유전자 연구를 뭐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국의 연구비로 뭐 생쥐 1000마리를 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같은 규모의 미국 랩실에서는 생쥐 10,000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10만 마리도 살 수 있어요. 100만 마리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훌륭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 석사를 유학하여 박사 논문 자료까지 확보하고, 자료 확보는 인터넷 뒤지면 자료는 많아요.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느냐는 거는 이제 연구비와 그리고 훌륭한 지도 교수를 만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서 한국에서 박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박사가 미국 박사에 비해 항상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대학원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 지도 교수들이 그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 교수에 비해서 똑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 왜 교수를 안 하고 한국 가서 교수할까요?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영입제의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박사로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되면 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그런 현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이 훨씬 연구 환경이 좋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국 가면은 잘 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 학위자들이, 미국 박사 학위자들이 전부 미국에 남으려고 그래요. 미국 교수하려고 그러고 미국 뭐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할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교수가 돈을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교수보다 직장 생활할 때 교수 월급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월급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기업에 가고 있고, 기업에 있다고 해서 연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면은 박사과정 학생들과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연구만. 그리고 학생들 가리키는 수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는 걸 좋아하면 교수를 해야겠지만 저는 기업에서 연구만 합니다. 누구를 안 가리켜요. 수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밑에 박사과정을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부하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회사는 좀 그 조직 생활을 잘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미국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니까 제 위에 임원급 혹은 뭐 사장님, 부사장님한테 잘 보여야겠죠. 말 잘 듣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교수는 랩에서 자기가 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당연히 미국 석박사가 좋겠지만 순수 한국 석박사보다는 이 방법이 나은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려면 왜 미국으로 석사를 굳이 가나요? 왜냐면 박사는 최종 학위가 중요한 건데 한국 박사 하려면 그냥 한국에서 박사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박사 하려면 미국에 가서 박사까지 하셔야죠. 뭐하러 석사까지 갔다가 돌아오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노력한 거를 뽑지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한국에서 그냥 한국 대기업에서
그냥 취업하려면 굳이 박사 안 나와도 됩니다. 한 학부만 좀 좋은데 나오면은 한국에서 대기업 취업을 다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석사를 가냐면 한국 대기업 취업이 안 되니까 좀 더 스펙 쌓아서 석사로 취업하려고 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석사를 또 해도 이제 한국 대기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에서 박사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취업이 안 돼서 스펙을 올리려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교수는 달라요. 교수는 한국 박사로는 교수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 한국의 주요 명문 대학교들이 미국 박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 최강대국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하다 온 사람들을 영입하고 싶기 때문에 교수 자리는 다 미국 박사가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박사들은 한국에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교수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연구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박사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단순하게 이제 직장에서 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한국 대학원으로 충분합니다. 미국 대학원을 하는 이유는 미국 진출이 목적이에요. 실리콘밸리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교수하고 싶거나 그럴 때 가는 게 미국 박사입니다. 혹은 한국에서 명문대 교수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박사 해야겠죠. 근데 한국도 그 지방에 그 이름 모를 조그만한 대학교들은 그 한국 박사로도 교수 자리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왜 미국에서 박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박사가 좋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취업이 목적이다. 그러면 미국 석사만으로 충분합니다. 미국 석사가 오히려 취업이 더 잘 돼요. 근데 왜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냐면 박사를 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 포인트가 달라요. 미국에 석사를 하면은 그냥 사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뭐 사원 석사 2년간 했던 경력을 뭐 한 1년 인정해주면 잘 받은 거고 뭐 그래서 석사 1년 차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미국 석사를 하면. 근데 미국 박사를 하면 과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원에서 승진해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 과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세겠죠. 그러니까 그 사원 대리 그 커리어 루트를 뭐랄까 지름길로 가는 게 박사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박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좋아요. 왜냐면 연구원으로서 본인이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나가겠죠, 박사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살 거다.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교수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교수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러면은 사실 한국에서 박사 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에서 그냥 일하고 싶다. 그러면 국내 대학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 최고의 그런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 박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미국 박사들은 한국 기업 환경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야근 많고 주말 근무 많고 상명하복 쪽에 상사 갑질이 굉장히 많은 한국 대기업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박사를 영입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의 대학교까지 한국 대기업 인사과가 뭐 한 5-6명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리크루트 행사를 할 정도로 미국 그 박사들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영입하면 뭐합니까? 와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다 나가버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대기업에서는 한국 박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한국 대기업 연구 부서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엔지니어가 있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300명 정도 있는 엔지니어 중에 한 10% 정도? 한 3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해외 박사들은 3명밖에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00명 중에 10%가 박사고 1%가 미국 박사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해외, 그러니까 1%만 미국 박사고 나머지는 다 국내 박사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박사로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국내 박사가 20몇 명, 27명의 국내 박사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막 가지고 미국 박사를 안 껴줘요. 그리고 미국 박사들에게 막 좋은 정보를 안 줘요. 견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사에서 승진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미국 박사가 먼저 승진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승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박사들이 미국 박사를 좀 미워합니다. 그리고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사실 마음 편하게 살려면 국내 박사가 더 좋은 거예요. 미국 박사들은 그래서 그 한국 기업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금방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있다가 보통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 15년, 20년 정도 경력을 미국 박사들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한국 대기업이 뭐 사장님으로 부사장님으로 뭐 데려오고 막 그럴 때 이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왜 미국에 가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